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팀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소동계 계사입니다. 예, 저희가 위워크 본사가 파산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텐츠를 찍었었는데요. 그게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 후속 보도를 조금 더 컨텐츠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신청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만 35개 지점이 다 그 임대계약을 종료했더라고요.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파산법원 주재하에 손해를 되게 줄일 수 있도록 그 임대한 임대인이라든지 거기에 임차했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대적인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또 질서 있게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그런 파산 여파가 아직 안 밀려와서 그냥 지금 좀 조용히 있는데요. 그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위워크 공실의 죽을 맛, 새마을금고 KB증권 투자금 1,800억 날릴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워크가 파산하는데 왜 새마을금고나 KB투자증권이 손실을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위워크가 임차하고 있었던 빌딩, 해외 오피스 빌딩, 그 런던에 있는 위워크 빌딩을 그 지금 국내 금융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1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1,800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까지 합치면 6천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샀는데 위워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임대료를 못 내니까 빌딩의 가치가 확 내려가고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딩을 다시 지금 누구한테 임차를 주자니 공실률이 다시 채워지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은 저가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빌딩을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아마 마진콜이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아마 재평가를 할 텐데 다 공실이어서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임대 수익률 싸게 내야만 이제 될 거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그렇죠. 아마 예를 들면은 뭐 그 빌딩 가치를 1조 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샀는데 7천억으로 내려가면 30%만큼은 담보가 사라진 게 되니까 그만큼 원금 상환 마진콜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이 빌딩 자체가 경매가 되는 거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출해준 사람들은 먼저 이걸 팔고 가져가는데 그런 그 팔린 대금에서 선순위 대출자라든지 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내고 나면 사실은 이 투자자한테 남는 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100이었다가 70으로 떨어졌으니까 30%만 손실 본 거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70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70은 대출금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의 투자는 100이게 날아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의 손실이 아니라 100% 손실인 거죠. 자본의 투자를 하는 그 펀드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PF에서도 이제 PF 대출을 이렇게 대출은 그나마 나은데 PF에 크게 이제 먹으려고 시행사에 지분 투자를 한 사람들은 PF가 무너지면 그냥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영국 위워크니까 뭐 우리는 괜찮아 인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 지금 위워크 지난번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있죠. 19개의 그 대형 지금 강남 뭐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빌딩들이 전부 다 공실의 타격을 가지고 그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임대료를 많이 낮추지 않으면 이걸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쫙 위워크에 임대를 해줘서 이 위워크 모델이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지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익숙하지도 않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각각 개별적인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월 임차료를 받는 모델인데 그 모델을 예상하고 투자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공실률이 낮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어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시장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위워크가 파산을 하게 되고 공실이 생기면 이 공실률의 변동폭이 미국보다는 훨씬 높을 거예요.
시장에 타격을 많이 줍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고민이 쌓여가는 거죠. 어떻게 손실을 보장할 거냐. 위워크에 들어간 임차인들의 이제 보증금도 문제인데 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회생 파산이 됐을 때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큰 금융회사이고 임차인은 위워크 코리아인데 그 위워크 코리아가 일종의 그 독서실처럼 장기 독서실처럼 그 공간 하나하나씩 이제 파는 거여서 그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전통적인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반적인 채권자 거기 이제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소파라든지 이런 리스 물건을 공급한 사람들하고 거기 입주해 있는 여러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약관이라는 걸 잘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동순위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임대인 거대한 좀 금융사들은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부채를 좀 줄이거나 현실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막는 방법은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워크 코리아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아예 제3자 인수라든지 이거 예상하지 않고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을 때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죠. 그게 좀 고민이고 그 임차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다 종료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급격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에 지금 뭐 소유주인 펀드나 뭐 이런 데랑 그 다음에 위워크랑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에 뭐 집기를 넣고 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그 조정 절차를 사전에라도 사실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부채는 줄이고 예. 나가지 않는 수준에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를 좀 올려서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랜을 좀 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대외적으로 오픈되거나 이렇지는 못하실 거고, 근데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혹시 나도 지금 임대인 소유주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런 그 뭔가의 솔루션에 대해서 나랑 상의가 안 되고 있다, 위워크랑. 뭐 이렇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법상 불안해 항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사실 서비스를 받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임대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 몇백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아까 말한 대로 파산 들어가면은 뭐 상당한 부분 날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월 그 내야 될 돈에서 그냥 차감시켜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제일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나가면 되니까 그랬을 때는 더 지금 위워크 코리아의 그 재무 구조가 더 악화돼서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데 네.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는 이제 막연히 본인들이 인터넷에 쳐보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사실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뭐 어디가 아픈데 네이버에 계속 검색해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면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위워크 관련돼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워크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위워크나 거기 그 빌딩 주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전화하기는 그렇잖아요. 찾아가는 물론 왕진하는 의사도 있는데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